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이 버퍼 레이아웃 앱스트랙션 요 커밋을 보시면 되시고요. 요 부분,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좀 더 편리하게 하면서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버텍스 어레이 클래스하고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 헤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버텍스 어레이 클래스부터 추가를 해 볼게요. 저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버텍스 어레이고요. 우리가 VAO 라고 만들어 놨던 걔를 여기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건 좀 이따 추가할 거고,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원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VAO 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놨던 얘 같은 경우 이제 버퍼 아이디라고 하면 안 되겠고, 이제 버텍스 어레이의 아이디가 되겠죠. 걔를 죄송해요. 여기 멤버 변수로 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생성자, 소멸자 있고, 그 다음에 이 add 버퍼를 통해서 이제 이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에다가 어떤 버퍼를 우리가 더하면서 그 버퍼의 레이아웃을 알려주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바인드 언바인드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 구현 부분을 보면은 버텍스 어레이 cpp 파일 부분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 부분에서 젠 버텍스 어레이를 호출을 하죠. 요거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자에서 딜리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하게 사용할 메서드가 되는데 add 버퍼입니다. 그래서 버텍스 버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죠. 여기 버텍스 버퍼를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에는 버텍스 데이터를 저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에다가 추가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추가하기 위해서 일단 바인딩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할 그 버텍스 버퍼도 바인딩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어플리케이션 좀 당겨놔야겠네요. 네. 요거를 호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계산 방식 자체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여기 enable vertex attribute array랑 gl vertex attribute pointer를 호출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vertex array 클래스 객체가 수행을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는 여기다가 새로 헤더 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데 이름이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일단 코드를 가져와서 붙여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사실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버텍스 버퍼 엘리먼트라는 스트럭처를 하나,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버텍스 데이터를 지금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포지션이 있고 노멀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컬러로 바꿨죠. 어찌됐건 요게 이제 한 종류의 데이터고 요게 다른 종류의 데이터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쉐이더 코드에 레이아웃 0번에, 얘는 레이아웃 1번에 집어넣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션도 플롯 3개로 되어 있고 컬러도 플롯 3개로 되어 있는데, 뭐 컬러는 플롯 4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에서 강의 자료 PPT에 나왔던 텍스처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플롯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뭐 인티저 데이터를 더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쉐이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달하는 거는 그냥 버퍼를 사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의
배열을 통째로 전달을 해주는 거고, 그거를 나눠서 어떻게 읽고 처리를 할지는 GL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요 한 덩어리의 데이터가 각각의 버텍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 개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노멀라이즈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저장을 하도록 이런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시피 저 데이터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보면 이거죠. 어떤 데이터고 몇 개씩이고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는지 이 세 개의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구조체로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해놨는데, 얘는 우리가 그쵸,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바이트고 언사인드 인티저도 4바이트고 바이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다 라는 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레이아웃,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이 레이아웃은 버텍스 버퍼 엘리먼트의 벡터로 되어 있어요. 버텍스 버퍼 엘리먼트는 방금 만든 요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몇 개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지션 노멀이 데이터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알려준 레이아웃이 뭐 2개가 추가가 되는 식이겠죠.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은 스트라이드, 버텍스 하나당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보면 얘랑 얘가 동일하죠. 왜? 버텍스마다 데이터가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버텍스가 포지션과 컬러,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다른 버텍스도 똑같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텍스 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는 항상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스트라이드를 하나만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생성자 부분에서는 스트라이드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이제 여기에 이제 템플릿 함수로 구현을 해뒀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저한테 C++ 수업 들으셨죠? 강의 막판에 막판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중간고사 이후긴 하지만 제가 이 템플릿 부분 제너릭 프로그래밍과 템플릿 강의를 한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의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뭔지 까먹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구글 검색을 해서 이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신 다음에 이 코드를 봐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인라인 키워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 검색 잠깐 해보시면은 금방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템플릿 명시하지 않고 푸시 할 경우에는 어서트를 집어넣어 놨고, 요 나머지 이제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플롯 타입의 데이터, 그리고 언사인드 인트 타입의 데이터, 언사인드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를 우리가 레이아웃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버텍스 하나에 대한 데이터 중에 포지션을 집어넣는다 치면은 포지션이 이제 3개씩 플로팅 포인트 3개씩 데이터가 들어올 건데, 그러면은 제가 플로팅 포인트고 데이터가 3개씩이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푸시백을 통해서 지금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는 거죠. 여기다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얘예요. 버텍스 버퍼 엘리먼트인데 지금 이 벡터가 버텍스 버퍼 엘리먼트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면은 알아서 객체가 생성돼서 들어갑니다. 그렇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한 버텍스에 어떤 3개의 플롯 데이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스트라이드를 바로바로 몇 바이트씩 건너뛰어야 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의 개수 곱하기 타입의
크기만큼 스트라이드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 플롯에 대한 타입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얘를 사용을 해서 4가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3이 인자로 들어왔다 치면은 이제 스트라이드가 12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얘를 한 번 더 호출을 했으면 이제 뭐 컬러에 대한 데이터가 또 3개가 추가가 되고 스트라이드가 더해지니까 2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아서 타입에 맞게 크기를 계산해서 스트라이드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그리고 뭐 저 엘리먼트 리턴해주는 메소드가 하나가 있고 스트라이드 리턴해주는 getStride 메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마지막 설명 안 드린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그냥 번호대로, 그러니까 쉐이더 코드에서 0번 어트리뷰트, 1번 어트리뷰트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다. 하는 거를 명시해주는 그런 메소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 읽어라 라고 하는 게 이 메소드였어요. GL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고, 자, 이랑 똑같이 이제 i 인덱스 번호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카운트랑 타입이랑 노멀라이즈드 여부는 이미 저 엘리먼트 벡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레이아웃의 get 엘리먼트를 통해서 방금 봤던 얘를 리턴을 받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도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나눠져 있는 레이아웃에 따라서 포문을 돌면서 얘네들을 각각 어떻게 읽어라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계산을 하는 거 이미 봤죠. 그 다음에 자, 오프셋만 따로 집어넣어 주게 되어 있는데,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버텍스 하나당 포지션과 컬러가 있다고 치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오프셋이 0일 겁니다. 이 첫 번째 레이아웃의 데이터는 오프셋 0부터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 레이아웃의 데이터는 요만큼 건너뛴 오프셋이 필요하겠죠. 그 오프셋을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i가 0번째라고 하면은 0번째 루프가 끝날 때에 엘리먼트 카운트와 요 아까 만들었던 size of type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오프셋에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레이아웃에 얘를 하나를 추가한 순간 지금은 얘에 대한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는 오프셋이 0이었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이 줄을 실행을 하게 되면 오프셋이 이제 여기에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은 뭐 어차피 스트라이드는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셋을 여기만큼 느린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찬찬히 보시면은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이해를 했으면 그거를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C++ 문법을 안다면 모르실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서 한 번에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되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코드를 들여다 보셔야 돼요.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이 정의가 되어 있죠.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인텔리센스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인 함수가 아니라 메인 함수긴 하죠. 어플리케이션의 코드 중에서 이제 요런 애들을 없앨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없앨 거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 어레이, 버텍스 어레이죠. 버텍스 어레이 헤더 파일을 추가를 시켜 주시고, 이제 어디다 만들었냐. 자, 그쵸. 당연히 요 부분에
얘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버텍스 어레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버퍼, 그쵸? 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제 아까 또 만들어뒀던 레이아웃,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 객체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 읽을 건지를 알려줄 건데,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저 레이아웃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할 거예요. 푸시 메소드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첫 번째로 넘겨주는 데이터들, 얘네들은 이제 플롯이고, 우리가 인자로 넘겨줘야 하는 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 하는 거죠. 단위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게 첫 번째 레이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커밋해 둔 코드랑 조금 달라요. 제가 이거를 추가를 시켜놔서 똑같이 플롯이고 3개씩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VA에다가 add 버퍼를 통해서 이 레이아웃 버텍스 버퍼하고 레이아웃 자체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다 이 add 버퍼 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코드가 짧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 저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바인드 하는 대신에 이미 우리가 버텍스 어레이 객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바인드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졌죠. 아까는 우리가 스트라이드 계산하고 뭐 오프셋 계산을 하고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버텍스 하나를 와 관련된 데이터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미적으로 요 3개는 포지션이고 요 3개는 컬러일 텐데, 이거를 일일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레이아웃이라는 어떤 앱스트랙션을 통해서 플롯 3개로 이루어진 게 일단 레이아웃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롯 3개로 이루어진 게 하나 더 있다. 얼마든지 더 추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더 많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레이아웃에 추가를 해두면은 이제 add 버퍼를 호출을 할 때 이 구성에 따라서 쉐이더 쪽에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자동화를 이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편리하겠죠. 앞으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쉐이더와 렌더러 부분 엑스트랙션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